안녕하십니까. 최진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군 무기, 그 중에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전투기죠. 북한 미그-29를 막아라. F-16 피스브릿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공군의 정말 그야말로 4세대 전투기 시대를 개막한 바로 그 전투기죠. 자,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우리 한국 공군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F5를 너무나 많이 도입했기 때문이죠. F5가 사실은 뭐 1980년대까지도 제공허라고 그래가지고 라이센스는 아니죠. 이제 조립 생산을 하게 됐을 정도로 너무나 장기적으로 많이 도입을 했던 이 F5인데 사실 성능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미그-29를 도입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1980년대 중후반입니다. 야, 이 북한이 이거 미그-29 도입하면 우리 집 큰일 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그-29를 상대할 수 있는 우리 전투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었고, 그 전에 이제 이 F5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원래는 이 F-16 전투기를 1970년대에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F-16이 전력화되면서 77년부터 미 공군에 쫙 깔리고 미국이 이제 당시 뭐 냉전이 완전히 뭐 극도로 치닫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토에도 이 F-16을 쫙 배치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F-16을 사자. 이제 이렇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F-16 그리고 A7 콜세어 2 이렇게 해서 콜세어 2는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해라. 라인 다 깔아줄게. 이렇게 제안이 왔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전투기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싫어했죠.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고. 그래서 카터가 좌절시켰어요. F-16 사가려면 니들은 다운그레이드형으로 사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다운그레이드형이냐? 이 F-16에는 F-110이나 F-100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거 빼고 팬텀에 들어가는 J79라는 엔진을 꽂아가지고 F-16 79라는 이름으로 니들은 그거 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팬텀은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된 전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년대 그 50년대 엔진을 갖다 붙이려고 하니 이게 이제 가속 성능이나 연비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니까 이건 뭐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카터가 이 한국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하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총애하던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시킨 사람 주영복이죠. 이 사람은 F5를 너무 좋아해요. 뭐 F5에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F5를 제공호 이제 라이센스 조립 생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이 북한이 미그-29를 도입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럼 미그-29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괜찮은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F-16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해야 되는데 그 주영복 국방부 장관 나중에 내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종규 경호실장,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인데 이 사람이 노스롭 게이트 나중에 뭐 다 알려졌는데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고 이 F-20 그러니까 F5를 개량한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 대도 없어요. 이 F-20을 도입하려고 수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다 됐고 그래서 이 F-20을 도입하면 박종규는 뭐 요즘 물가로 따지면 수백억 원의 이 커미션을 받는 그런 뭐 뒤에 모략을 하고 이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F-20을 진짜로 도입하려고 해서 1984년 10월 10일 날 수원 에 있는 제10 전투비행단 수원 기지죠. 여기에서 진짜로 F-20이 와서 시연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F-20이 정말 뭐 이 조종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천우신조였죠.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서 이 F-20이 이렇게 막 한참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하다가 이제 저속 비행을 하고 위로 상승한 상태에서 실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상승하다가 쑥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조종사는 아예 탈출도 못하고 바로 그냥 조종사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 보고 이 무슨 짓이야 이거 안 돼 라고 이제 캔슬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F-20 사업은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F-16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작은 이 기체에다가 F-404 엔진을 갖다 붙였어요. 지금 이제 T-50에 들어가는 바로 그 엔진이에요. 그리고 당시 F-18 호넷 전투기에 2발이 들어가죠. 그거 한 발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했더니 너무 작은 기체에다가 센 엔진을 갖다 붙였더니 이 기체가 엔진 파워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범 조종사가 기동을 하다가 자기가 그냥 쥐락에 걸려가지고 실신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사망을 해버린 그런 비행기였어요. 정말 이거 그 조종사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공군 살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나빴냐 하면은 사실은 이때는 F-16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카터 이후에 집권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 지금 냉전이 지금 끝간데 없는데 1선 동맹, 2선 동맹이 어딨냐? 그래서 2선급 동맹, 한국 같은 2선급 동맹에도 F-16을 제대로 된 F-16을 공급해라 라고 해서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F-16 79 버전 이런 다운그레이드형이 아니고 2선급 동맹인 이 한국 같은 나라도 제대로 된 미 공군 사양과 똑같은 F-16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재공호 사업 안 했어야죠. F-16 그때 샀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재공호 사업을 하면서 다시 F-20을 살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정권에 있던 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경호실장, 대통령 할 것 없이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오직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그런 정말 참 쓰레기 같은 자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F-16을 살 수 있구나. 당시 이제 군산기지에 F-16이 들어왔어요. 울프팩. 제8 전투비행단에 F-16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저거하고 똑같은 거 사자. 왜냐? 북한이 지금 미그-29를 사잖아. 미그-29를 당하려고 하면은 F-16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당할 수가 없어. 미그-29 그때만 해도 수직 미익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환상의 전투기였죠. 미그-29에 도대체 대항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F-16 정도 되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F-16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한의 미그-29를 막아라. 드디어 F-16 피스 브릿지 사업이 추진돼서 미 공군 동일 사양의 F-16 블락 32 26대 단좌형이죠. 그리고 F-16D 10대 복좌형이죠. 이렇게 해서 36대의 F-16 피스 브릿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피스 브릿지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판매하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게 판매했던 F-16은 피스 파라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파라오 그러면은 이집트 퍼뜩 떠오르는데 우리 한국은 왜 피스 브릿지였을까? 우리 한국에 무슨 유명한 다리가 있길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판문점에 있는 그 자유의 다리, 그것 때문에 피스 브릿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엔진은 당시 이제 블락 32 버전은 GE에서 나오는 F-110 그리고 이제 프레드 앤 휘트니에서 나오는 F-100 이렇게 두 가지 엔진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프레드 앤 휘트니에서 나오는 F-100 엔진을 꽂았어요. 그래서 GE에서 나오는 F-110 엔진을 꽂은 F-16을 블락 30이라고 하고 프레드 앤 휘트니에서 나온 이 엔진을 꽂은 블락 30 버전을 블락 32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은 블락 32입니다. 그래서 프레드 앤 휘트니와 이때 이제 인연을 맺어서 나중에 KF-16 할 때도 역시 우리는 프레드 휘트니 이 F-100 엔진을 꽂아서 블락 52가 되죠. 최대 속도는 마하 2.02 그리고 작전 반경은 공대지 폭격 임무, 항공 차단 임무를 했을 때 하이, 로우, 하이 고고도로 가서 저공 폭격을 하고 다시 고고도로 빠져나오는 이런 작전을 했을 때 작전 반경이 579km 그리고 레이더는 APG-68이라고 한 80km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있는 레이더 그리고 무장 탑재 능력은 연료 포함해서 한 6톤 이렇게 되는 사양을 가져왔는데 무장은 사이드와인더 L 버전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사이드와인더 P 이런 것들이 우리 F5에 꽂혀 있었는데 F-16은 전방에서도 쏠 수 있는 사이드와인더 L 버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포클랜드 전쟁 직후기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바로 영국이 그 사이드와인더 L 전방에서 쏠 수 있는 그런
사이드와인더를 가지고 아르헨티나 공군하고 격투를 해서 이긴 거죠. 왜냐? 아르헨티나 공군은 꼬리를 잡아야 열추적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그 영국 공군의 해리어 전투기는 이 신형 사이드와인더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방에서도 열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딱 보면 쏠 수 있는 해리어 전투기와 아르헨티나는 해리어 전투기 후방을 파고들어서 뒤에 꼬리에서 나오는 이 여기를 조준해서 쏴야 되는 이 슈페르 에땅다르 이거하고 싸우니까 뭐 기동성 능력 떠나서 미사일 성능 때문에 해리어가 이겨버렸던 거예요. 이제 그런 버전의 사이드와인더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팬텀기에서 운영을 하는 스페로우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로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최신형 암람 미사일처럼 그냥 레이더를 락온해서 쏘고 바로 그냥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락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때 만약에 옆구리에서 적의 다른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나도 회피 기동을 해야 되니까 이 락이 풀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암람 미사일은 뭐 일단 쏘고 나는 다른 미사일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사양인데, 당시 우리 F-16은 그 암람 미사일은 도입하지 못하고 그때는 뭐 암람이 제대로 전력화가 안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암람을 도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로우 해서 중거리 교전 능력, 그리고 이제 사이드와인더 L 갖다 붙여가지고 전방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확보하는, 그래서 이제 미그 29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충주 비행장 제19전투비행단에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36대 받고 4대 더, 원래 36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FMS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미 정부가 구매해서 한국 공군 정부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록히드 마틴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 정부에게 돈을 줘요. 그러면 미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미 공군이 사는 그 가격 그대로 록히드 마틴에게 사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당시에 이 F-16이 워낙 대량으로 막 깔리던 시기가 되니까 대량 양산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환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계약을 했던 당시보다 사업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가니까 돈이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야, 돈 남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돈을 그냥 환불해 줄까? 아니면 남은 거 계산해 보니까 한 4대 정도 값이 더 나오는데 4대를 더 줄까? 아니면은 그냥 뭐 남은 것만큼 환불해 줄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아니 그럼 4대 더 받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쓰려고 했던 돈인데 해서 4대가 더 옵니다. 그렇게 해서 40대가 됐고 그 40대가 한 대 20대씩 해서 2개 대대를 완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19전투비행단에 배치를 해서 1986년도부터 88년까지 2년 동안 이제 들어왔는데 2.5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 F-16이 처음으로 들어온 대대가 161대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대대가 162대대예요. 뭐냐? F-16의 첫 번째 대대. 그래서 161대대라고 했는데 자, 이 모자가 바로 F-16의 첫 번째 대대인 161대대의 모자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있어요. 이 모자 창에 Fighting Falcon 이렇게 F-16의 애칭을 적어 놓았고 여기 이제 이 Fighting Falcon 매죠. 싸움매의 얼굴 형상에다가 여기 161 이렇게 황금색으로 적어 놓은 이 161 대대의 모자예요. 제가 161 대대장에게 선물 받은 모자인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F-16이 한국에도 40대가 도입되게 되었어요. 이제 북한의 미그 29하고 한판 붙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전투기도 구형이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도입 30년 만에 개량을 합니다. 사실은 도입 한 15년 만에 개량을 했어야 되는데 이 개량 사업이 너무 늦었죠. 이 21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이제 BVR 그러니까 가시거리 밖 전투를 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 Fire and Forget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을 하는 회피 기동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F-16은 그게 안 되었고 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 이런 전투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F-16은 PB는 그 데이터 링크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피하 식별 장치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2006년도에 업그레이드 소요 제기를 해서 결국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해서 2016년에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대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한 714만 달러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냐? 링크 16 그러니까 미군하고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를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암람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스페로보다 더 발전한 Fire and Forget 미사일이죠. 쏘고 이탈하고 미사일을 알아서 날아가서 적기를 격추하고 이런 이제 암람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와인드 9L보다 조금 더 발전한 9M 버전의 운용 능력을 부여했어요. 이 M 버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열추적 미사일을 쏘면 적이 프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란 장치를 막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의 교란 장치에 대응을 조금 더 잘해. 그래서 이제 적의 교란 장치에 좀 덜 속아요. 그래서 명중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이제 정밀 위성 GPS 기반으로 정밀 유도 폭격을 할 수 있는 JDAM 운영 능력까지 부여를 해서 지금 현재 KF-16의 능력을 고스란히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F-16 PB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만은 F-16AB형을 도입했어요. 우리는 F-16 CD형 미 공군하고 똑같은 사양을 도입했고 당시 대만은 미 공군보다 한참 떨어지는 완전히 극초창기형의 F-16AB형을 도입을 했는데 대만은 이번에 이 완전히 극초창기형 그 F-16을 탈퇴 환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최신형 F-16이죠. F-16V형 그 사양하고 거의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4.5세대급의 능력을 부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면 사이드와인드가 바로 그냥 뒤로도 날아가고 이 사이드와인드 9X까지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뭐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전자전 능력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었는데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최소 15년, 지금부터도 15년 더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개량을 할 때 당시로 계산을 해도 그 개량할 때 당시로도 20년을 더 써야 되는 전투기였는데 20년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지금 계획은 15년 더 쓰지만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도 저는 20년 더 쓸 거라고 봐요. 원래 그렇습니다. 전투기가 자꾸자꾸 비싸지니까 자꾸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20년을 더 쓰는 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리 한국 영공을 지켜야 되는 이 F-16 전투기를 이렇게 20세기 초반 버전 또는 20세기 후반 버전, 21세기 초반 버전 이런 구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되겠냐. 지금 2020년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2030년대 후반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업그레이드 한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업그레이드를 다시 사업을 해서 이 F-16V급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45년 이상 사용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KF-X가 F5를 다 대체할 때까지 이 F-16 PB를 그대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120대 생산될 때까지 이 F-16 PB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뭐 KF-X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45년이지만 저는 뭐 사실은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 모든 전투기 개발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F-16 PB는 조금 더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2030년대 후반까지 사용할 그런 전투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북한의 미그-29에 대응하기 위해서 F-16 도입을 했던 우리 사상, 대한민국 공군 사상 처음 4세대 전투기 F-16 피스브릿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